강원도의회 9월 임시회가 조직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비료 공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야산에 쌓이면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폐기물이 아닌 퇴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가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동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의 여객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영동 지역 관광지에서는 무료 입장이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 9월 임시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직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그것입니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국과 첨단 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 단위 기구가 2개 새로 생기며 과 단위 기구도 8개 늘어나게 돼 옥상옥 구조, 불필요한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이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자리국을 비롯한 조직들이 옥상옥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강원도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입 안건도 논란의 핵심이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주식을 사고 도개발공사는 매각 대금 300억 원으로 레고랜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입니다. 내부 거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원안 그대로 이번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최초의 도의회.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검증 등 주요 사업의 고비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사에서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치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는 없고 상생과 협치만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달 강릉시 강동면의 한 계곡이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로 오염됐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취재 결과 인근 산에도 이 폐기물이 쌓여 소나무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찾아간 강릉시 강동면 밤제의 모습입니다. 임도를 따라 수백 미터를 올라가니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소나무 옆에는 비료 공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아둔 게 폐수물이 내려온다는 거는 진짜 이게 하천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천도 내려오지만 이게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이 나무와 이게 다 죽는다고 봐야죠. 이런 사실을 몰랐던 강릉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점검을 벌였고 제선충병 감염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소나무 고사 현상이 제선충병과 관련 없다는 결과를 받고서야 최근에 폐기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으로부터 미관령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산지 정화를 위해서 행위자에게 퇴비를 조속히 철거 조치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출업자는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퇴비를 갖다 놨다며 강릉시의 철거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출 당시 퇴비 상태는 상당히 좋았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퇴비의 독성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퇴비라고 해도 많은 양을 갖다가 한 군데다가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가 독성이 발생되는 것을 미처 우리가 몰란 거예요. 한편 강릉 구규림관리소는 음식 폐기물이 쌓여진 곳이 구규림에 속하는지를 조사하고 경계 침범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시와 일본을 오가는 카페리의 여객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해시와 일본 도토리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에 카페리를 운항하는 DBS 크루즈 페리는 한일 항로 탑승객이 지난 7월 63% 감소한 데 이어 8월엔 5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DBS 크루즈 페리는
8월 일본 항로 탑승객 895명 가운데 한국인은 232명으로 26%에 불과하고 러시아와 일본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도내 화폐 발행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강원도 내에서 발행된 화폐는 1,075억 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28%인 422억 원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화폐 발행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현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발행된 화폐의 81%는 5만 원권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의 원주방송국 폐국 방침이 알려지면서 폐국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대책위는 강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방송국 폐국 문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13개 사회단체와 시민연대, KBS 시청자위원들로 구성된 KBS 원주 철폐 반대운동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방송국 존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대운동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KBS 본사 등을 상대로 운영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 손실을 지역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거를 원주 시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방송에 내지도 않는 KBS 공영방송 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고 국회의원 3명도 기술직 인원만 춘천 총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KBS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방송국 폐국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도 좀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이것이 원주에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시민들 입장을 정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또 강원도청 이전이 타 시군과의 협의 없이 춘천 현안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에서는 가족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부 시설은 무료로 입장하거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강릉에서는 전통 민속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죽헌에서는 강릉 농악 공연과 관노 가명극이 교대로 선보이고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오죽헌과 대관령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13일 경포호수 야외 무대에서는 제15회 강릉 달맞이 축제가 열리고 14일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에서는 강릉 부사 납시오 공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 50천변에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고대 설화인 수로 부인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삼척 환타지 헌화가가 펼쳐집니다. 환성굴과 해신당공원, 수로 부인 헌화공원 등은 입장료 할인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14일 제기차기, 투호, 고리 던지기 등의 세시풍속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대포항, 영금정 해맞이 정자공원 등에서는 청소년과 함께 즐기는 버스킹 거리 공연도 마련됩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는 11일에서 15일 자유이용권 등에 대해 50% 할인해주고 용현동굴 석탄박물관,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은 13일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2일에서 14일 동해 무릉계곡 관광지에서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고 오는 12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는 추석맞이 아리아라리 공연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석 연휴 동안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도내 초중고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주차장 367곳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주차장 개방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공공 데이터 포털, 주차정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각각 사흘간 운항을 중단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비수기 여객 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강릉 울릉항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묵호 울릉항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휴항할 예정입니다. 앞서 같은 이유로 강릉 울릉 여객선은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휴항하고 있으며 묵호 울릉 여객선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휴항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올여름 태양 이후에 태백 세트장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8월 태양 이후의 세트장 방문객은 16,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00여 명의 4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드라마 방영이 오래돼 관광 콘텐츠 유입 효과가 줄어든 데다 드라마 주인공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백시는 지난 2016년 8월 옛 한보광업소 부지에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복원해 개장했습니다. 추석 당일 영동 지역에선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3일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낮 기온은 25에서 28도 사이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전날인 내일과 추석 다음 날인 주말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봄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봄감자 생산량은 6만여 톤으로 지난해 47,731톤보다 25.6% 늘었습니다. 봄감자 재배 면적은 2,10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6.2% 늘었고 시바르당 생산량은 2,851kg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